얘들아 어제 했던 주간 테스트 5월 5차 이거 경우의 수까지 나왔던 거 한번 오답하는 거 쌤이 영상으로 보내줄게. 얘들아 1쪽 같은 경우는 쌤이 하고 싶은 건 1번은 오메가인데 좀 쉽게 냈으니까 너 이렇게 해보고 직접 해보고 2번 하고 그 다음은 3번 그리고 이제 6번 이렇게 일단 1페이지는 이렇게 3개를 일단 한번 해볼게. 얘들아 2번 같은 경우는 주제는 복 2차식이죠. 복 2차식은 짝수제곱만 등장하는 거. 4제곱, 2제곱. 그러면 짝수제곱만 등장하면 뭐 해야 돼? 바로 x제곱을 라지 x라고 시환하고 해를 구하면 돼. 일단 이게 원칙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환하더라도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자, 먼저 볼게. x 4제곱, 그다음 빼기 n 플러스 4 x제곱, 그 다음은 n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4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 4차 방정식의 해를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로 잡았을 때 이거 크기순이에요. 크기순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이 회들의 2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플러스 델타, 감마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얘는 대체 몇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일단 해보자. 첫 번째 짝수제곱이니까 이거 일단 치환해보자. 그럼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할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지 x제곱 바뀌고 바뀌면 되겠지. n 플러스 4 라지 x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뭐 해야 돼? 이거 대각선식으로 인수분해 해봐야 돼. 근데 이게 대각선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그런 해가 있겠지. 해가 있다고 치고 요 x랑 x는 2차 방정식이니까 해를 가진다고 치면 이 x를 그냥 첫 번째 근을 라지 a라고 잡고 두 번째 근을 편의상 b라고 잡을게. 그냥 근이 있다고 치고 물론 허근은 아니겠죠. 실근이 되는 이 두 개를 그냥 a, b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이 해를 a, b라고 잡고 다시 이 원래 문자 x를 x제곱으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돼? x제곱은 a 그리고 x제곱은 b라는 원래 근을 찾아야 돼. 근데 이거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니까 얘를 모두 모으면 이때 근은 x는 플러스 루트 a랑 다음은 마이너스 루트 a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구해야 되는 수를 억지로 구하면 x는 루트 b랑 x는 마이너스 루트 b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 해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은 이런 수들을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주면은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주어진 이 관계식을 적을 수 있게 이 관계식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 A랑 이쪽 B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의상 여기서 A를 B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할게. 예를 들어 B가 5, A는 2 이런 식으로 2랑 5처럼 이 모르는 근을 그냥 뒤에 게 더 큰 수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잡으면 요 4개의 근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델타는 루트를 씌우면서 가장 큰 거 최대한 양수인 거 고르면은 바로 얘가 가장 가장 큰 근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얘가 델타. 그 다음은 가장 작은 것. 근데 얘가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작은 것은 루트가 씌워 있고, 마이너스 붙어 있는 요 숫자가 가장 작은 거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알파. 다음은 베타 감마는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은 수니까 크기 순으로 적으면 얘가 더 큰 감마. 얘가 베타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면은 수직선을 그려봐. 지금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루트 a쯤, 루트 b쯤이라고 적은 거고 마이너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크기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여기가 델타, 감마, 베타, 알파 순으로 숫자를 배열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거는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더한 게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이거 2개씩 곱하면 알파 베타가 가장 작은 거랑 큰 거니까 가장 작은 큰 거. 얘랑 얘가 되는 거거든. 얘랑 얘가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2개를 곱하면
이거 곱하듯이 적으면 루트 안쪽 길이 곱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결국 알파 델타 감마를 따로따로 구하면 알파 델타는 얘랑 얘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가 되겠지. 다음 베타 감마는 얘랑 얘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가 바뀌었겠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D 빼기 A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사실이 있어. 이 식을 조금 더 다듬어주면 마이너스를 빼주면 D 플러스 A가 5가 된다는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왜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얘들아 지금 속초 방정식 치환했던 거 있잖아. 요 치환 대 2차 방정식에 해가 있겠지 하면서 두 개 잡았잖아. 이것들의 지금 더한 수, 근과 근의 합은 근과 계산기 적으면은 근과 계산기 위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야 되니까 여기에 숫자랑 포개어줘야 되겠지. 따라서 지금은 여기서 두 근의 합공식, 두 근의 합을 적으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붙여넣으면 그리고 n 플러스 4가 두 근의 합이잖아. 그게 뭐랑 서로 일치해야 되니까 n은 1이 된다가 이 문제의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는 일단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근과 계수관계 써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 AB로 잡고 걔랑 걔를 원래 근으로 돌렸을 때 루트를 씌워주면 해가 되는 거니까 이 루트 값들이 알파 델타 감마를 하고 그 부분으로 결정하시면 된다. 그리고 곱해서 더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사용하면 A 플러스 B가 몇인지로 얻을 수 있고 마지막은 근과 계수관계로 어렵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큰 주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입니다. 일단 문제 보니까 x제곱 빼기 4x제곱 k 플러스 3x 그리고 빼기 b는 의 세 근을 각각 1,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 세 개가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된다. 세변의 길이를 이룰 때 상수 k는 n분의 n이라고 잡고 n 플러스 n을 구하라. 자, 해봅시다. 첫 번째, 3차 방정식인 해를 더하려면 조립적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해야 되고 k라는 문자가 있으면 이거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1을 줬으니까 일단 이 녀석을 조립적법 위에 올려두면 해볼게요. 1, 4,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자, 1로 시작하면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k, 제로. 자, 그럼 이걸 이제 인수분해법을 읽으면 왼쪽과 아래쪽이지. x 마이너스 1, x제곱 3x 플러스 k.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가 됐고 여기는 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0이 되는 수를 찢으면 여기는 1이라는 그림 나오고 여기가 아마 출제자가 말한 이 두 마리 다른 문자 알파랑 베타가 되겠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무슨 사실이 있었냐면 이 삼각형의 이 세변의 길이가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된다는 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물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갔어야 되고, 이 길이 옮겼을 때 이거 생각해보면 얘들아 지금 알파짜리와 베타짜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인데 이 2차 방정식 근을 쓰면은 어차피 살짝 근의 근자값을 구하면 2의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가자가가 나와요.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가자가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끊어서 그를 주면은 이거 2분의 3과 루트 자가자가니까 1.5에다가 끈이 더한 거라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랑 얘 중에 최소 한 개는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둘 다 큰지는 모르겠고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크다는 건 그램식의 근사값을 이용하면 1.5보다 크니까 1보다 크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는 이 세변의 길이를 직각삼각형 길이로 옮기면 결과적으로 편의상 베타를 큰 걸로 잡을게. 얘가 가장 큰 걸로 잡을게. 그러면 베타가 빗변이고 알파는 다른 변이고 한 변의 길이 1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하게 된다고 그림을 만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데요? 피타고라 정수면은 자, 빗변의 제곱은 상대방들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사실과 우리 뭐가 있었냐면 이 알파 베타는 이 2차원계 그리니까 근과 계수관계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합화곱을 나타낼 수 있죠. 자, 합부터 자 마이너스 a분의 b 3 9 k.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베타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이거 같다는 걸 서로 연립하듯이 풀 거예요. 문자 두 개니까. 자,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식이 좀 복잡해서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1이 되고 이거 합차 공식으로 쪼개면 베타 플러스 알파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지금은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서 앞부분은 우리가 일정한 수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땡땡이 1 되면 여기가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지. 3 곱하기 3분의 1, 1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얻어진다 3분의 1. 그다음 아까 두 분의 합은 3이었었잖아. 그치? 요거랑 요거 이제 이용해서 두 개 연립해서 풀게요. 양변을 더하면 이 베타는 3분의 10 나누기 2하는 베타는 3분의 5 알파까지 더하면 방금 나온 베타를 여기 밑줄에 대입하면요 3분의 5 더했으면 내가 되려면 이거 2하기 보면 되겠지? 그러면 3에서 3분의 5 빼는 거니까 3분의 4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적어놨던 2분의 9에다가 알파 베타를 저 얻어진 수로 대입하면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 즉 9분의 22 K가 되는 거예요. 근데 9분의 22는 K인데 우리 문제에서 그걸 n분의 A라고 했을 때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9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고리차법을 통해서 해를 찢은 다음에 해를 찢고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쓴 겁니다. 뭐예요? 6번 6번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마플 시너지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건 뭐냐면 바로 바뀐 식의 부등호의 해는 대입하듯이 풀어도 된다. 다시 한번 바뀐 식의 해는 대입하듯이 풀어도 된다. 1차식일 때만 참고로 괄호 안쪽 1차식일 때만. 얘들아 문제 보니까 A 지나고 B 지나는 fx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위로 블록이에요. 2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fx. 자, 근데 이렇게 적어줘 놓고 자 구하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것도 쓸게. f의 3 마이너스 x 빼기 k는 작거나 같은 크거나 같은 0. 이놈의 해가 마이너스 11 이상 10 이하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때 우리는 또 바뀐 것 2분의 마이너스 x k가 크거나 같은 0. 요거에는 그냥 이런 구조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일단 뭐 하자? 일단 x당을 먼저 구하자. 자, 구하라는 것들은 이 괄호 안쪽을 x가 될 때부터 구할게. 그럼 일단 저거 기본형을 적으면 기본형은 이거일 것 같아. 그치? 자, 근데 내가 fx가 0 이상이라는 건 해를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fx가 y축, x축보다 위에 떠 있는 거. 즉, 우리는 여기 이상인 곳은 여기잖아요. 즉, 이 사이 값이다. 따라서 이거 원래 분식의 해를 위쪽이 되는 부분을 읽으면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라는 걸 기본형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기본형의 해. 자, 근데 이 기본형에다가 괄호 안쪽이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이 괄호 안쪽에 있는 복잡한 식을 우리가 아는 기본형한테 대입하듯이 풀기를 했었죠. 따라서 x자리에 3분의 x 빼기 k를 집어넣어서 해를 조작해 볼게요. 그럼 대입은 어떻게 되겠어? 보자. 양쪽은 건드는 거 아니야. 가운데만 바꾸자. 자, 그러면
그러면 양변을 3배에서 11로 옮기면 마이너스 6, x 2k, 15. k를 넘기면 x는 마이너스 6 플러스 k, 15 플러스 k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렇게 조작된 해가 출제가 준 해랑 일치한다 느낌으로 풀자고 했었어.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양쪽 관계를 비교하면 돼요. 그럼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제가 어떻냐면 여기서 얻어지는 k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암산할 수 있죠. 그쵸? 그럼 k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 뭐 하면 되냐면 또 구하라는 것. 이게 최종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그럼 k는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f 2분의 마이너스 x 빼기 5가 0 이상이 보장되는 곳을 구하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x처럼 바라보면 되겠다. x처럼. 여기 x처럼 바라보면 되는데 이 복잡한 이 x 느낌을 다시 기본형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대입하면 자, 여기다가 x 자리에 양끝은 유지하면서 대입할게요. 지금은 2 이상 2분의 마이너스 x 빼기 5 이하 5 여기 마이너스 2네요. 일단 이 식을 정리하면 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양변을 2배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빼기 5 10 그리고 5씩 더하고 마이너스로 나눠서 x를 정리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라 믿고 계산해보시면 네, 여기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대로 해봐요. 자, 얘가 그러면 이제 새롭게 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양끝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알파를 빼면요 1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쪽을 이렇게 3개만 놓고 하면 이쪽 이쪽은 7번하고 10번하고 11, 12 불날게요. 7, 10, 11 여러분들이 시험지가 안 보이긴 하는데 딱 봐도 여기 틀릴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듣는 거는 쉬운 것들이에요. 진짜 기본형이야. 그래서 차례를 풀어볼게. 첫 번째 7번 얘들아 이거 제한된 범위라는 문제가 있어요. 부등식 앞에 제한된 범위 반드시 알고 놀아야 됩니까?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부등식을 보자 하려면 그래프다 그리고 최대 최소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해봅시다. 자 그럼 문제 보니까 얘들아 지금은 4, 7, 4일 때 x제곱 빼기 6x 빼기 2k 플러스 5가 0보다 작음이 보장되기 위한 이게 성립하도록 위한 보장 k의 범위를 모아. 그럼 어떻게 하길 쓰냐면 이거였지 얘들아. 첫 번째 뭐야? 이거 x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딱 4랑 7 사이 값일 때 이 부등식이 돼야 돼. 보자마자 무지성으로 판별식이 음수하시면 안 돼요. 다른 유형입니다. 이건 모든 실수일 때만 판별식 음수라는 걸 그래프를 생략해서 푸는 거고 이건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서 푸는 게 맞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왼쪽의 노인식을 살짝 y라고 잡자. 그럼 왼쪽을 살짝 y로 잡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y는 이거죠. 근데 얘들아 이거 y는 잡고 이거 앞에 두 개를 표준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9 더하고 9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k 빼기 5가 돼요. 빼기 3 이렇게 식을 잡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지금은 작다라는 건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 앞부분에 y좌표를 관찰해 볼 거야. 근데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3인 3, 자리에서 아래로 오르기야. 얘는 지금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리면 이렇게 있을 거야. 3에서 대칭축을 가지는 아볼이야. 근데 이 전체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볼 거야. 그러면 4랑 7 사이일 때만이니까 4랑 7은 대칭축 꼭지점보다는 오른쪽에 치우친 자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뭐 하면 돼? 지금은 이 오른쪽 날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3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꼭점은 적어놓고 나중에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4랑 7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 전체 y들이 0보다 작게 형성하니까 0보다 작으려면 지금은 이렇게 x축이 설정이 돼야 모든 y가 들어가 이렇게 음수를 바라보고 있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뭐 할 거냐면 둘 중에 하나 가장 최대값이 0보다 낮게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7을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7을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가 7을 넣으면 16 빼기 2k 마이너스 4 이만큼이 저 끝값인데 이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풀면 돼요. 정리하면 2k가 크거나 같은 12 양변을 2로 나누면 k는 6 이상이다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제한된 범위는 그래프 꼭 그리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냥 약배점 중에 하나 대입하고 연립하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개념 배우는 단계니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10번 문제. 이거 활용 문제죠? 부등식의 활용 식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일단 문제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직가삼각형이 있대요. 자, 직가삼각형. 문제 보니까 P가 9짜리고 여기 밑변이 12짜리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직사각형을 안쪽에 그린 것이다. 그치? 그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A라고 잡고 다음은 여기 직각제가 들어있고요.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거 같아. 첫 번째 여기 1번이라고 잡고 여기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를 2번 다음은 여기 오른쪽 직사각형의 넓이를 3번이라고 잡을 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직사각형 넓이 2번이 삼각형 APR이니까 위쪽이죠? 위쪽 넓이보다 크고니까 크고 그리고 다음 줄은 직사각형 넓이는 저 오른쪽 삼각형 요것보다 넓이는 작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문제도 주어진 게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걸 들어맞는 모든 자연수 A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시리즈로 풀 거야. 첫 번째,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닮음을 쓰자. 자, 닮음 쓸 거야. 얘들아 이 전체 직사각형은 직각이 들어있고 뾰족한 점이 여기가 있죠. 동그라미라고 적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직사각형은 일단 동그라미 직각이 들어있는 직사각형은 밑변 대 높이를 약분하면 높이 대 밑변은 뭘까요? 3대 4 정도로 닮았어. 3대 4 정도로 닮은 도형인데 지금 요 위쪽 부분 직사각형도 이 부분 직사각형도 이거 평행하니까 각도가 똑같을 거고 직각이 되었으니까 AA 닮음 때문에 이거는 닮음 맞아요. 그럼 닮음이니까 비례식으로 옮기자. 근데 여기는 지금 A만큼 길니까 여기도 끝낼 수 있겠지. 4대 3 또는 3대 4니까 여기가 A만큼이면 여기가 4랑 3이 부담되려면 4로 나눈 다음에 3을 곱하면 되겠지. 여기는 4분의 3A라고 적어도 괜찮겠니? 좋아요. 자, 그럼 여기 4분의 3을 적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지금 그러면 여기가 3대 3으로 닮은 덕분에 문자를 편리하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높이에서 이쪽 높이를 빼면 되니까 9-4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2번 넓이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넓이 공식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2번 넓이를 일단 식으로 옮기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겠죠. 크다 1번보다. 1번은 여기인데 이거는 그냥 삼각형 넓이 공식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요걸 일단은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따가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번, 3번 넓이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식으로 옮기면 2번은 제타 가면 되겠죠? 제타 맞아 여기. 그러면 이번엔 A의 9 빼기 3분의 3A가 미만이다 3번. 여기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이쪽 직사각형에 마주보는 길이 여기를 A라고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밑변에서 밑변을 빼면 반대편의 길이
12-a가 나오겠지. 여기는 여기 아까 구했던 거 제타하면 되겠죠. 곱빼기 4분의 3a 이렇게 다 식을 가져오고 3번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 3번 넓이를 그림을 바라보면서 가져올게요. 밑변 12-a 높이 9-4분의 3a 그리고 넓이 절반까지. 그래서 이 식 전개하고 이 식 전개해서 이거를 각각 해를 나타낸 뒤 교집합하시면 돼요. 자, 공통인 거 모으면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넘어갈게. 쌤 해보니까 계산 하나는 A가 0과 8 사이로 나오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A가 그러니까 아마 밑줄, 그 밑줄 넘긴 다음에 이거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서 풀면은 사이 값으로 나올 거고, 다음은 아래줄도 전개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항해서 나타내면 이상 사이 값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요거 나오는데 이거 두 개를 교집합하면은 바로 0과 8 사이. 그리고 4랑 16의 바깥쪽이니까 겹친 부분은 여기니까 여기가 공통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0과 4 사이라서 A는 자연수만 물어봤으니까 1, 2, 3 그들의 합이니까 분단을 6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요거는 활용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관계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가 쓰여요. 지금은 문자가 들어있긴 한데 이 근처들이 닮음을 이용하면 4대 3이니까 4분의 3이고 높이를 여기서 있고 그 다음 넓이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닮음이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11번 여기부터가 이제 경우의 수쭉 나옵니다. 자, 볼게요. 11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둥근 의자, 사각형 의자, 둥근 의자, 사각형 의자, 둥근 의자, 사각형, 둥근 의자, 사각형 이렇게 8자리가 있는 게 문제에 그림이 적혀 있죠. 자,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학년 3명이고요. 다음은 2학년 3명이고요. 3학년 2명이 있고.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총 8명들을 첫 번째 가족분과 나족권에 맞춰서 해보자. 첫 번째 가. 자, 얘들을 여기다가 1열로 앉힐 때 첫 번째 가는 뭐냐면 1학년은 1학년은 무조건이라고 할게요. 무조건 내부 의자에 앉힌다. 같은 학년 학생은 붙어 앉지 않는다. 못하지 말래. 이게 다시 앉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세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몇 번 예시를 들면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 중요하다 싶은 거. 지금은 1학년이 중요해 보이니, 2학년이 중요해 보이니, 3학년이 중요해 보이니 바로 1학년이겠죠. 왜냐면 1학년에 가족권에서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죠. 얘들은 무조건 내부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얘가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이렇습니까? 그럼 1학년들을 먼저 내부 의자에 앉힐 건데 첫 번째 고비는 뭐야? 여기 의자가 비어있긴 한데 이렇게 4개 있어. 그래서 1학년이 앉아있을 내부 의자의 가능성을 몇 번 적어볼게요. 제가 편의상 이 네모의 번호를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길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첫 번째 1학년이 앉을 수 있는 저 4개의 사각 의자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학년들한테 앉힐 수 있는 게 지금 1,1,1,1,1라는 게 순서대로 앉는다, 앉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1,1,1,1,0통 생각해보고요. 다음은 1,1,1,1 앉지 않고 이게 앉아. 이렇게 순서로 저렇게 사각형만 보는 거야. 다음은 1, 0, 1, 1.
다음은 0, 1, 1, 이런 식으로 일단 1학년생이 앉을 수 있는 사각 의자는 모양을 그냥 일일이 좀 내려보면은 처음 세 자리, 다음은 두 자리 앉고 떨어져 앉고, 또는 첫 번째 앉고 떨어져 두 개 의자 앉고, 다음은 처음을 안 앉고 마지막에 다 앉고,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어. 괜찮니? 그럼 하나하나씩 해보자. 그럼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지금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돼요? 내가 비어있는 동그라미 의자를 그냥 빈칸처럼 적을게. 빈거 1학년, 빈거 1학년, 빈거 1학년, 빈거, 빈거.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이렇게 그림이 세팅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 해야 돼? 남은 사람들 2학년과 3학년이 여기다가 5명이 앉으면 돼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함부로 앉히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앉혀야 돼. 그래서 조심스럽게 앉혀보자. 첫 번째 얘부터 해볼게. 근데 얘는 지금 어디가 특별해 보이니? 자, 5 빈자리 중에 가장 특별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용해서 생각해내셔야 돼요. 바로 여기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떨어져 앉아야 되는데 여기 붙어있는 의자니까 함부로 앉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앉히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여기다가 먼저 앉힐 건데 여기는 2학년이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2학년, 3학년이 섞어서 앉아야 돼. 따라서 여기 먼저 배치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 먼저야. 2학년과 3학년이 붙이되니까 여기를 2학년과 3학년이 올자리를 배치하면 요거는 2학년 3명 있으니까 3명 중에 1명 선택해서 앉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학년 중 2명 중에 1명을 앉혀요. 그치? 근데 어차피 2학년, 3학년이나 자리 바꿔도 3학년, 2학년이니까 2배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으로 정리하면 일단 여기서 나오는 묶음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가지가 나와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도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빈거 있는데 2학년 3학년이 앉았으니까 한 명씩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명씩 사라질 테니까 남은 3명 중에서 여기 3 빈자리 앉으면 무조건 떨어져 앉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 번에 3팩이라고 적을게. 그럼 요것도 곱하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3팩에 12가지. 그래서 요거는 6 곱하기 12, 70인가요? 자, 근데 이게 나오긴 하지만 전 단계에서 여기 1학년들도 있잖아. 1학년끼리도 이 사각 의자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꿔도 충분히 앉을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서로 다른 3명이라서 여기다가 300도 높여줘야 될 것 같아. 여기는 1학년들끼리 자리 바꾸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300도 높여주니까 이게 모두 세진 게 1번 케이스예요. 자, 근데 얘들아 1번 케이스는 잘 세졌어. 그럼 2, 3, 4번을 잘 세야 돼. 자, 내가 공간이 없으니까 결과만 적을게. C12 곱하기 3팩이야. C12 곱하기 6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 저 그림에다 옮기면 지금은 빈거 1학년 앉은 거, 빈거 1학년 앉은 거, 빈거 1학년 앉은 거,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더 그리면 1학년들 먼저 앉은 다음에 2, 3학년 섞어서 앉을 건데 어디가 중요해 보이니? 좋습니다. 바로 여기 아닐까요? 아, 미안합니다. 그냥 묶어서요. 얘들아, 여기를 앉혀도 돼요. 여기. 오케이? 왜냐면 요 세 자리는 붙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앉혀야 돼. 자, 근데 지금은 2학년과 3학년이 앉을 건데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사이에 케이스 분류야. 첫 번째 얘들아, 예를 들어 여기가 2학년, 3학년, 2학년. 그치? 2학년, 3학년, 여기 앉으면 떨어져 앉은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3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앉으면은 여기 안에서는 다 떨어져 앉은 거 맞죠? 자, 그럼 케이스 분류해서 쓸게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얘를 결정한 후에 앞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2학년, 3학년이거나 3학년, 2학년이거나. 근데 얘는 자유롭게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좀 해보자. 일단 여기 먼저 결정하면 어떻게 돼? 그럼 2학년 2명이 여기 앉으면 되니까, 그래서 2학년 3명 중에 2명을 양끝에 앉은다. 3P이라고 적을게. 그럼 여기 앉은 다음에 가운데 낀 자리는 3학년 둘 중에 1명이 오면 되니까 여기는 2명 중에 1명. 그치? 자, 그리고 남은
2학년 2명 사라졌고 3학년 1명 사라졌으니까 한 명씩 남았을 거 아니야? 남은 2학년 3학년이 한 명씩 안 남은 것들을 여기 2명이 안 챙기니까 이펙토리얼 하면 되겠지. 이펙토리얼. 자, 근데 여기 이펙에다가 우리 또 뭐도 해줘야 돼? 1학년들끼리 1학년들끼리 서로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3팩토리얼의 배열수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3팩토리얼. 그럼 이게 일단은 이거 케이스예요. 자, 계산해 보시면 얘는 3P2, 6, 2P2, 2, 2팩2, 남은 3팩 6이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36, 4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일단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 2, 3 경우 해줘야 돼. 3, 2, 3인 경우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양 끝에 3학년이 양 가운데 2학년이 앉아야 되니까 이때도 순서를 먼저 결정하면 일단 3학년 2명을 먼저 앉히자. 그치? 그럼 3학년 2명 앉힌다는 건 2명 중에 2 자리니까 3학년의 배열수는 2팩토리얼은 갈 수 있겠지? 그리고 가운데는 2학년 3명 중에 1명 오면 되니까 여기는 3비1. 그치? 자, 그 다음에 2학년 1명 사라졌고 2명 남았으니까 남은 2명은 여기 자리 바꾸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2팩토리얼이 그 앞자리 남은 2자리를 2학년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해줘야 돼? 1학년들끼리의 자리 바꿈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3팩.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결국 여기 2, 3, 2, 6이니까 2, 3, 2, 6 하고 가면은 6, 12, 72. 자, 그럼 여기 70이랑 그다음에 이거 아까 밑줄에 썼던 거 36 곱하기 4 이거 계산했나? 143가? 그치? 144랑 72 더하면 이제 216이 나올 거예요. 216.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216을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케이스도 해야 되잖아. 근데 세 번째 케이스는 사실 똑같다. 왜냐면 이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뭐 1011은 방금 했던 거 잘 기억했다면 그거는 이번에는 1011이니까 빈 의자, 빈 의자, 빈 의자 1, 빈 의자, 빈 의자, 빈 의자 1, 빈 의자 1이니까 이렇게 앉겠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어차피 그러면 가운데 결정하고 남은 2자 결정되니까 사실상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계속 생기겠죠? 그리고 이것도 쌤쌤이에요. 이건 쌤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마지막 0일도 그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비르자, 비르자, 비르자 다음은 1, 빈거, 1, 빈거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앞에 3개 결정하고 다른 결정되니까 똑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거 결국 아까 구했던 두 번째 구했던 216이 똑같은 게 총 3번 발생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그치? 자, 따라서 결국은 1번부터 4번 케이스를 모두 더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72 곱하기 6은 해보시면 그리고 이거 공통으로 묶어서 풀 수 있는데 그냥 뭐가 할게요? 6, 22, 742. 그럼 432, 216, 216, 216 이거 다 더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네, 해보세요. 2번 나올 거예요. 1080. 1080. 자, 그 다음은 12번입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문제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그치? 얘들아, 지금 그 그림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예시 그림은, 원판, 좀 큰 원판이에요. 그 다음은 원판, 원판. 이런 식으로 지금 단면을 그린 거예요. 얘들아. 앞에서 바라본 단면. 이럴 때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은, 보이는 원판의 개수는 이거 얘 한 번 보일 거고, 그 다음은 얘들은 첫 번째 밑판의 크기 때문에 이게 묻히겠죠. 묻혀서 얘가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요 원판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 하나 두 개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원판 6개의 크기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접시를 쌓아 올리듯이 붙였을 때 위에서 바라봤을 때 2개만 보이는 원판을 쌓아 올리는 방법. 참 많이 짚습니다. 쌓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 두 개가 보이도록 쌓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그래서 일단 얘들아 이것도 물론 오래 고민해야 풀릴 텐데, 얘들아 일단은 내가 편의상 제일 작은 세워볼게. 세우면 원판이에요. 그리고 원판의 크기 순을 내가 1번 원판, 2번 원판, 3번, 4번, 5번, 6번 6개 원판을 일단 재료로 만들게. 이 재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가 가장 맨 위고요. 여기가 가장 아래가 되도록 지금 이렇게 그려진 원판을 이렇게 90도 회전시켜서 바라보고 싶은 게 쌤의 생각이야. 그래서니 그러면 여기를 맨 위에 쌓아올릴 원판에 어떤 거, 여기를 맨 아래에 쌓아올릴 어떤 원판을 잡을 건데, 어떻게 1번부터 6번의 원판을 차곡차곡 쌓아올려야 위에서 바라봤을 때 2개만 보일까? 자, 이거 생각을 잘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생각 뜨지 않니? 그러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2개만 보려면은 이게 예시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5, 4, 2, 6, 1, 3. 지금 이게 뭔 말이에요? 자, 5번째 원판을 맨 앞에 올리고, 그 다음은 애매한 크기를 가지는 거 2개, 그리고 가장 큰 거, 애매한 거 이렇게 올리면 어차피 지금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거 보일 거고, 무시되고 요거 보일 테니까 무시되니까 2개만 보인다는 걸 머릿속으로 숫자의 배열로 옮길 수 있죠. 앞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게 이거 이렇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는 건 보이고 무시가 된다, 그리고 보이고 무시가 되는 거니까 보이는 수보다 뒤에 작은 수로 배치한다면 충분히 2개 보이는 거를 규칙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경험 또는 직관적으로 보여주지 않게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원판 쌓아올리기 위해서 일단 적당한 기준을 잡자. 적당한 기준. 지금은 나는 얘를 대빵으로 볼 거야. 자, 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편리하게 생기기 위해서야. 그럼 얘를 6번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다가 배치할 거거든. 오케이? 자, 케이스 분류한다. 자, 첫 번째. 맨 위에다가 6번이라는 가장 큰 원판을 배치해버리면 일이 된다고 치면 2개가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까? 2개가 보이는 상황이 발생해요? 안 되죠. 왜냐면 6번을 맨 앞에 앉히는 순간 뒤에 숫자들이 어떤 게 집어넣든 간에 얘 때문에 다 무시되니까 1개만 보이죠. 1개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1번 케이스 6이 맨 앞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없어. 그치? 그럼 케이스 2 해볼까? 케이스 2 뭐예요? 네, 6이 양보해서 2번째 칸으로 옮겨보자. 여기다가 6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6을 주면 여기는 6을 제외한 아무나 와도 되죠. 다시 6을 제외한 아무나 접시를 올리면 어차피 걔 보이고 그 다음 6번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무시될 테니까 뭐야? 결국 6번이 2번 자리에 있는 경우는 얘 아무나 넣으면 되는 거죠. 아무나와 여기도 아무나 넣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앞에서부터 배치하면은 6을 제외한 5개 중에 1개 외워가고. 이해됩니까? 아무나 앞에다가 적어요. 그 다음은 그 사용된 접시, 그 원판을 빼면은 남은 4개 있을 거 아닙니까? 4개? 그 4개를 여기 4자리에 붙이면 되니까 4팩토리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해지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견적해 보시면
5 곱하기 4팩은 24니까 120이 보장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케이스 3인데 이번에 뭐냐면 접시가 세 번째 칸에 있을 때 이거 가능할까요, 얘들아? 자, 여기 세 번째 칸에 6번이 배치돼 있으면 가능하냐? 이 말이. 얘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큰 원판, 긴 게 여기 세 번째 존재하면은 그때는 여기를 잘 결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결정할 건데? 바로 6을 제외한, 얘들아, 6을 제외한 자유롭게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다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 그러면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된 원판을 큰 걸로 먼저 적으면은 여기는 큰 거 적고 작은 원판 올려놓으면은 그나마 큰 거, 작은 거 원판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그러면 여기가 보일 거고 얘 무시될 거고 보이고 무시 되니까 2개만 보이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마찬가지 그럼 여기는 네. 망했어요. 여기는 아무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보자. 그럼 3번 케이스 해볼게요. 3번 케이스. 자, 여기 큰 거 작은 거는 그러면 일단은 6을 제외한 남은 4개 중에 2개를 랜덤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호를 뭐라고 썼냐면 기호로 적으면 5 컨비네이션 2점. 퍼뮤테이션 아니에요. 왜냐면 컨비네이션은 지금은 뽑고 크기 순서로 결정해서 놔야 되니까 이거는 뽑기만 해야죠. 자리 바꾸지 말고 뽑기만 하면 돼요. 뽑은 다음에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남은 3개의 선택받지 못한 원판 3개를 여기다가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뒷자리는 3팩토리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따라서 이거는 이거 16, 60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4야. 근데 사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만 잘 이해했으면은 사실 이제 슬슬 규칙이 보일 거거든? 난 뭐 하면 되겠다? 그래서 볼게. 케이스 4.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네 번째 자리에 6을 올려놓고 치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3개는 큰 거. 가장 큰 거 하나 잡고 여기는 그냥 작은 거 쓰면 되겠죠. 작은 거.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냥 아무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6을 먼저 여기다가 사용하고 그 다음은 남은 5개 중에 3개의 선택권을 가지게 해요. 가져옵니다. 그러면 3개를 가져온 다음에 예를 들어 1, 2, 3 할까? 1, 2, 3 가져온 다음에 가장 그나마 큰 거 3을 맨 앞에 박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남은 그 작은 숫자 2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개 중에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거죠. 여기끼리 자리 바꿔도 되는 거 맞죠? 어차피 무시될 거라서 여기는 자리 바꿔도 되겠죠. 여기는 그냥 이펙토리얼 개를 더 배열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마지막 숫자리는 선택받지 못한 2개를 돌리면 되니까 이펙토리얼. 그쵸?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10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40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케이스 5 어떻게 되겠니? 마지막 아닌데. 자, 케이스 1은 뭐겠어? 자, 이거 생각해보자. 여기에 6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나마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사야 돼. 그치? 그럼 여기는 일단은 6을 제외한 5개 중에 1, 2, 3, 4, 5 중에서 4개의 선택권을 가져와. 5, 4. 그리고 가장 큰 원판은 맨 앞에 고정을 시키고 그나마 작은 요 3개만 자리 돌리면 되니까 3팩토리얼을 해요. 그치?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한 칸은 선택받지 못한 한 개를 여기다가 배치하니까 1이에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이거는 5 곱하기 6 곱하기 1이니까 30이 나올 겁니다. 엄청 많죠? 그럼 케이스 6이야. 자, 케이스 6은 자, 6개의 빈칸 중에 여기다가 6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무조건 여기가 5죠. 다시 맨 뒤에 6을 적었으면 이제 여기를 5짜리 원판을 박아놔야
올리면 얘랑 얘 두 개만 보이겠죠? 그러면 5랑 6을 고정한 뒤에 여기는 1, 2, 3, 4, 2개, 4개를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두 개만 보이는 거니까 얘는 그냥 팩토리얼. 따라서 지금까지 구한 것들을 다 덧셈해 주시면 모든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답은 처음 했던 거 120에다가 두 번째 했던 거 60개에다가 세 번째 했던 거 40개, 30개, 다섯 번째는 24개. 그리고 다 더하시면 180, 70, 94 나오면 274.